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면 저희 채널 홈의 커뮤니티 이쪽이 공지사항 게시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면 오늘 칼럼 올라간 업데이트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까지 친절하게 올려드렸으니까 다들 확인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이번에 240조 투자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어제 이어 오늘 새벽에도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잭슨헬 미팅을 앞두고 그냥 뭐 편안하게 쉬어간다. 조금 오르고 조금 내려가고 하는 것들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증시다. 주말 지나고 나서 결과 나온 다음에 보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까지 사상 최고치 돌파 후에 횡보했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나서 확인하면 되는데 확실한 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 과거에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했던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는 다르게 뭐 이미 한 8년이나 지났는데 벤 버냉키와는 다르게 지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급진적인 정책, 과감한 정책을 이 잭슨홀 미팅 때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부터 굳이 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뭐 확정지어서 얘기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얘기 나오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랑 선진국은 이제 코로나 회복이 빠른데 비해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좀 더디다.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단계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랑 의견을 교환하면서 토론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미증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이제 시장이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시장을 뭐 출렁거리게 하기보다는 뭐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움직이는 정도로 미증시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에 역대 최저금리 0.5%죠. 뭐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 0.5%면. 그래서 유지해오던 이 그 0.5%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75가 됐습니다. 여전히 낮습니다. 사상 최저금리죠.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0.5%에서 0.25% 뭐 급진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베이비 스텝 이제 천천히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75% 돼도 여전히 낮은 금리입니다. 역대 두 번째 낮은 금리가 되죠. 기존 0.5%가 제일 낮은 금리.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올렸다 해도 두 번째 낮은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이제 가격 상승을 제어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추경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추경을 하면서 돈을 풀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좀 상반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정책 엇박자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많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3150포인트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 정도 만들었고 수급 동향에서도 크게 우려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잭슨홀 미팅 기다리면서 미국에서 큰 반응이 없는데 한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건 기존부터 알고 있었고 한두 번 올린다고 했었으니까 이번에 올리면 한 두 번 정도 올리겠네.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선물 수급 같은 경우 그렇게 뭐 800계약이면은 뭐 1분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계약수니까 오늘은 변동이 없었다 보시면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콜옵션 매수 상방 포지션이면 금액 크지 않으니까 패스. 풋옵션은 소폭 매도하면서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일부 청산 정도 나왔다. 풋옵션 매도는 금액이 크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방 포지션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것만 해도 이중 바닥선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도 뭐 급락으로 이제 치닫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휴식을 취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급락보다는 살짝 쉬어가는 정도의 가능성을 현재까지 내비치고 있다. 물론 잭슨홀 미팅 결과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움직임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수급적으로도 탄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이게 한 16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500억 정도를 줄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지수를 살짝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1020포인트까지도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돌파 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복했다라고 하려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살짝 휴식 구간이 나올 때 1020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1020 걸쳐놓으면은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 시도 정도고 만약에 1020포인트 회복했다라고 하려면 여기서 양봉 하나를 더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1030까지 회복해주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1030까지 회복하면 쉬어도 1020 흔들기 정도 나오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최소한의 것만 해줬고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해줄 걸 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반등 목표치까지 이제 코스닥, 코스피 다 올라오긴 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듯이 코스피는 조금 약하고 코스닥은 강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만 뭐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다시금 이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코스피는 뭐 서서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좀 쉬었다 가든지 서서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이 현재는 강하다. 코스피는 수급의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뭐 시장이 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1차 목표치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7,000원 부근까지인데 77,000원 부근 뭐 76,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는 갭을 1차적으로 메우는 과정 정도는 해줬고 오늘은 휴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쉬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쉬면서 그래도 240조 투자 나오면서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래를 향한 준비 그리고 발판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룹 총수가 가석방된 후에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하면 최근에 폴더블 폰 출하량 쪽으로 얘기가 많은데 1000만 대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폴더블 폰 시장이 점차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힌지 쪽이 뭐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KH바텍 23,000원 넘어가면은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출시되면서부터 바로 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KH바텍 내장 힌지 쪽으로는 또 파인테크닉스 같이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파인테크닉스도 지금 만원 구간 건드려주고 있어요. 돌파 시도 나왔고 오늘 거래량 좋기 때문에 힌지 관련주 긍정적 거기에 뭐 세경 하이테크라던가 아니면 OLED 관련주들 이제 소재 관련주나 장비 관련주들은 최근에 못 올라왔는데 올라가던 소재 관련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야 하는 장비 관련주를 볼 것이냐 강한 종목에 베팅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약한데 앞으로 강해질 가능성에 놓고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장비주와 소재주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은 TSMC, 이 대만의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죠. TSMC가 10%에서 20%가량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대만 업체들에는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DB하이텍 올해 가격 30% 인상하는 거 이제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가격 인상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TSMC의 가격 인상은 DB하이텍이 가장 뭐 수혜를 보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수혜는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는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현재 목표는 뭐예요? 점유율을 늘려가는 겁니다. 다른 고객사를 뺏어오거나 신규 고객사를 유치하거나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던가 뭐 이런 고객사들을 이제 유치해가지고 뺏어온다거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고객사 신규 쪽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낮더라도 삼성전자는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 아직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점유율 확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점유율을 지금 이제 20%를 넘기는 게 관건입니다. 20%를 넘어가야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TSMC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TSMC의 50% 점유율 깨지는 것과 삼성전자의 20% 점유율을 돌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2030 이제 반도체 비전 같은 경우는 달성되는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성과는 거두고 있는데 뭐 빠르게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공정 쪽에서는 이제 아주 뭐 강력하게 모멘텀을 달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이제 대만 TSMC의 고객사들이 섣부르게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맞춰왔던 노하우라던가 이런 호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DBI 택은 가격을 바로바로 인상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를 주더라도 점유율을 확대하는 쪽이 우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DBI 택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수소 쪽으로 기존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글로벌 수소사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독일의 i 모빌리티 2021에 이 국제 모터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오르기보다는 수소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그동안 이제 계속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루한 흐름 만들었었는데 이 정도면은 모멘텀 가능성이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쉬었던 수소 관련주들 은근슬쩍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연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니크나 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튀어오르면서 7,500원까지 바로 혁화하는 모습 유니크 같은 경우 보일 수 있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소 관련 쪽하고 이제 뭐 SK 머티리얼즈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쪽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 한 번에 보였습니다. 35만 원 전일 회복하고 오늘 거래량 붙여서 거의 40만 원 부분까지도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효성화학 하면은 같이 볼 수 있는 효성그룹주 세 종목 항상 말씀드리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화 이 세 종목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SM이라던가 이런 작은 소형주들도 함께 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기는 이제 전 세계 MLCC 점유율인 무라타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등으로 인해서 30일까지 뭐 생산에 좀 차질을 빚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중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뭐 폴더블 폰이 잘 판매가 잘 되는 것도 삼성전기에는 호재가 되고 전기차 판매 잘 되는 거 그리고 경쟁사인 다른 대만 업체나 이런 데보다 무라타가 저렇게 중단된다라는 것도 삼성전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만 원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마 콘덴서도 함께 뭐 MSC 쪽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6만원 회복된 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사마 콘덴서는 좋은 시그널이 하나 발생했다. 거래량도 터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마 콘덴서는 뭐 7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회복되면 8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금리 인상되면서 이제 은행주라든가 손보사들을 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은행주보다는 그냥 카카오뱅크 쪽에 최근에 뭐 수급이 쏠렸던 만큼 카카오뱅크가 뭐 소폭 상승을 했다, 1%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DB손해보험이나 뭐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가장 뭐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만 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추세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참고하시고 현대해상 같은 종목도 기존에 좋습니다 말씀드린 26,000원 다시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뭐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음 목표치는 뭐 28,000원, 2,000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맥을 못 추지 못했던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면서 하락 후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면서 기존 주가 바로 회복했습니다. 역시 이 보험주나 금융주 쪽은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 금융3종을 금융3종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금융3종 중에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보험사, 그 중에서도 손해보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상기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랑 이제 보험사들이 좋은데 특히 손보사가 뭐 보통 주가 탄력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넷마블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 출시하고 전일 좋은 모습 보였다 하루 만에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 하락이 됐는데 이 부분을 뭐 이중바닥석으로 인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실망감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NC소프트의 영향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불소2를 오픈을 했는데
뭐 실망이다, 뭐 각종 이제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전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는데 뭐 초반에 출시일날 이제 혹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1, 2주 정도 보시면은 이제 마켓에 결제하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게 NC소프트는 과금을 너무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온라인 게임 시절부터 과거 리니지 초반 시절부터 몇십 년 됐죠. 그래서 뭐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과정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유저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규 게임을 이제 출시한 종목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반사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같은 MMORPG 계열에서 오딘이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겠느냐, 거기에 서버 증설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인소프트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죠. 도깨비 트레일러 공개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뭐 메타버스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는 뭐 과거부터 계속 이제 게임성으로는 이제 꾸준히 뭐 인정받는 이제 작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벤처산업 발전 방향의 1조 펀드를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뭐 대성창투라던가 미래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가 움직였습니다. 미래셋 벤처 투자는 운용 자산이 이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자체적인 이슈까지 겹쳐서 9,500원 저항권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넘어가면은 다음은 11,000원이 된다.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저항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골판지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대형 포장이라든가 영풍제지라든가 뭐 한국 수출 포장이나 뭐 이런 포장 관련된 골판지 관련된 포장지 관련된 쪽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조일알미늄은 이제 롯데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늘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백신이 우리나라 이제 뭐 투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이 잠깐 오르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쭉 다시 밀리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이제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뭐 41%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 ODM 기업 같은 경우 중에는 코스맥스 굉장히 유심히 볼만하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13만 5천 원에서 저항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뭐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뭐 비슷한 개념으로 화장품 용기 업체 연우 같은 경우도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0% 증가하지 않겠느냐. 연우가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업체들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화장품 업체들이 올라갔는데 후발주를 노릴 때 연우가 안 올랐으면 보시면 된다. 화장품 판매가 많은데 화장품 용기가 뭐 뒤처질 리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게임주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W게임즈는 기존부터 자회사 DDI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PO 로드쇼를 진행하면서 이제 58,500원 단기적으로 이탈했던 부분을 가볍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뭐 자회사이기 때문에 W게임즈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만들 것은 뭐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W게임즈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증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 동향 양호했다라는 거, 이 포인트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뭐 내일까지는 뭐 크게 뭐 등락이 조금 있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잭슨홀 미팅 마감하면서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